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13 전국동시 지방선거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부산 경남 대표방송 KNN은 부산 경남 지역 단체장, 교육감 그리고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의 생각과 비전을 검증하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자, 오늘 첫 순서로 인구 100만의 거대 도시로 발돋움한 곳이죠. 경상남도 행정중심지이자 도청 소재지 한국기계공업의 중심지인 창원시입니다. 창원시장 입후보 예정자 초청 토론회, 먼저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창원시장 후보로 출사표를 던진 4명의 후보를 소개하겠습니다. 앉은 자리 순으로 소개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조진래 후보 소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무소속 안상수 후보 소개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음 바른미래당 정규헌 후보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후보 소개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자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KNN 지방선거 후보자 토론 방송은 공직선거법 82조의 규정을 따르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이 보시는 후보자들의 자리 순서 그리고 답변 순서는 후보자들의 합의하에 결정이 됐고요. 오늘 토론 방식과 주제도 사전에 후보들과 협의됐음을 미리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공정한 토론을 위해서 주어진 시간 지켜주시고요. 그리고 상대 답변 시간 꼭 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각 후보들의 출마의 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왜 창원시장이 돼야 하는지 등 유권자에게 출마의 변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유한국당 조진래 후보 말씀해 주시죠. 존경하는 창원 시민 여러분, 자유한국당 창원시장 후보 조진래입니다. 먼저 오늘은 스승의 날입니다. 저도 초등학교 아이를 둔 젊은 학부모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선생님들의 노고와 열정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창원 시민 여러분, 그동안 창원은 경남과 우리 대한민국의 성장을 주도해 왔습니다. 그런 창원이 현재 총체적으로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골목에는 더 이상 아이들의 소리가 들리지 않고 기업들은 떠나가고 자영업자들은 장사가 되지 않는다고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변호사로서 사적인 영역에서 갈등을 조절해왔고 그리고 국회의원으로서 국정 경험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경남 정무부지사와 개발공사 사장으로서 경남의 해난을 그리고 창원의 해난을 챙겨왔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경남을 변화하고 바꾸겠습니다. 네. 예, 자 무소속 안상수 후보 출마의 변 시작하십시오. 네, 존경하는 창원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재 창원시장직을 수행하고 있는 안상수 시장입니다. 여러분께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4년 전 제가 국회의원 생활 16년을 청산하고 그리고 집권당 당대표 또 원내대표 이런 여러 가지 경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향으로 내려왔습니다. 고향으로 와서 고향 창원에서 제가 봉사를 마지막으로 봉사를 해보고자 내려와서 지난 4년간 창원시장으로서 참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나 역시 이 시간상 제대로 다 이루지를 못했습니다. 4년의 시간을 여러분들께서 더 주신다면 멋지게 완성을 시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바른미래당 정규헌 후보 출마의 변 듣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창원시민 여러분, 바른미래당 기호 3번 정규헌 인사드립니다. 반성 없는 부패한 보수와 운동권 진보에게 창원의 미래를 맡길 수 없습니다. 개혁 보수와 합리적인 중도의 바른미래당이 시민의 땀과 눈물로 함께 하겠습니다. 창원의 바른 미래를 위한 선수교체, 저 정규헌과 함께 해주십시오. 깨끗하고 참신한 인물, 창원의 바른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후보 출마 의견 시작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창원 시민 여러분, 그리고 KNN 애청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창원시장 후보 준비된 창원시장 허성무 인사드립니다. 시민 여러분, 우리 창원 정말 빛나는 도시였습니다. 기계공업의 메카였고 대한민국의 경제를 선도하는 그런 자랑스러운 도시였는데요. 최근에 걱정이 참 많습니다. 기계는 녹슬어가고 시민들은 떠나가고 있습니다. 아파트는 늘어나지만 인구는 줄고 있습니다. 수출의 전진기지였다는 명예도 이제는 퇴색되고 있습니다. 만나는 시민마다 제 손을 붙들고 이제는 바꾸어달라, 꼭 완전한 교체를 해달라, 이런 말씀 참 많이 하십니다. 그것은 창원의 미래의 걱정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창원을 바꿀 수 있는 사람, 창원을 희망찬 새 도시로 빛나게 만들 수 있는 사람, 제 허성무가 시민 여러분과 함께 한다면 가능합니다. 시민 여러분 함께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창원시장 후보로 나온 4분 외에도 진보 단일 후보 서경철 후보, 무소속 이기우 후보가 있습니다. 후보자 초청 토론에 참가 기준에 해당되지 않아서 오늘 토론에 초청하지 못했지만 VCR로 출마의 변을 대신하겠습니다. 들어보시죠. 네, 서경철 후보님, 이번 창원시장 선거에 민중당 후보로 출마를 하시게 되셨습니다. 이 본인 소개 그리고 주요 공약을 유권자분들에게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110만 창원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노동당을 기억하시나요? 행복하십니까?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민중당 서경철 창원 진보시장 후보입니다. 얼마 전 팔순노모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이 말씀하시더군요. 아범아, 너는 왜 그 험한 진보정당의 길만 걸어가느냐? 정치를 할 거라면 좀 더 쉬운 길을 찾아갈 것이지. 너희 친구들은 국회의원도 되고 시장도 되고 하는데. 그리고는 말씀하셨습니다. 아범아, 내가 도움을 주지 못해 미안하구나. 저는 어머니와의 통화를 하면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남들처럼 시류에 따라 빛나는 길을 가지 못해 죄송합니다. 그러나 어머니, 저는 벼랑 끝에 내몰린 학교 비정규직, 수도금 침원, 콜센터, 마트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와 구조조정으로 고통받는 노동자를 도저히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뼈 빠지게 장사를 해도 손에 쥔 것 없는 영세 자영업자와 일자리에 절망하는 청년들을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어머니, 그들의 고통과 생존권을 해결하기에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별 가능성이 없었습니다. 제가 어떤 길을 선택하겠습니까? 이것이 어머니와 나눈 통화 내용입니다. 창원 시민 여러분, 창원시의 노동자, 영세장업자, 청년들의 삶이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그들의 잘못입니까? 모든 게 다 적폐 세력들과 정치인들의 잘못입니다. 창원 시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저 연설 이후에 참가하는 토론자들 중 유력 후보 3명이 모두 다 검찰과 경찰의 조사 및 수사를 받고 있는 신분입니다. 미래가 어둡습니다. 그래서 창원시장의 방향을 확 바꿔야 합니다. 재벌과 개발 중심에서 벗어나 청년에게 투자하고 고용 불안을 없애고 희망을 주는 창원시정을 펼쳐야 합니다. 저 서경철 진보시장 후보를 지지해 주십시오. 선거판을 확 뒤바꿀 힘을 주십시오. 적폐청산을 완전히 이뤄내고 더불어민주당을 견제하겠습니다. 꼭 희망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민중당은 벼랑 끝에 내몰린 노동자들과 청년, 영세 자영업자들의 손을 끝까지 잡고 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기우 후보님. 네, 이번에 창원시장 선거에 무소속 후보로 출마를 하게 되셨습니다. 네, 본인 소개 그리고 주요 공약에 대해서 유권자분들에게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창원 시민 여러분, 무소속 창원시장 예비후보 이기우입니다. 저는 창원에서 출생하고 성장한 소위 창원 토박이입니다. 34년의 공직생활의 대부분을 경제 업무를 담당한 경제 전문가입니다. 대학과 한국, 미국 대학원에서 경제학을 공부하고 대학에서 경제학 강의도 했습니다. 창원 경제는 추락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장이 되면 창원 경제를 되살리겠습니다. 34년간의 공직생활 중 축적한 정책 경험을 살려 기계 정보 산업 융합 분야에 대대적인 연구개발과 그 사업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저렴한
산업용지 공급을 대폭 확대하여 4차 산업을 중심으로 새로운 큰 기업을 유치하고 떠나가는 기업을 붙잡겠습니다. 창포만을 매립하고 그린벨트를 해제하여 200만 평 이상의 산업용지를 공급하겠습니다. 또한 창원 순환도로를 건설하여 도심 통과 비용을 줄이고 해원지역의 개발을 도모하겠습니다. 마산 해양 신도시에는 마산 종합운동장과 국립산업박물관을 유치하겠습니다. 관광산업에 대한 투자를 대폭 늘리겠습니다. 해양군사박물관과 산업박물관을 유치하고 고분박물관을 짓겠습니다. 진해 드림로드를 전국적인 걷기 명소로 만들고 해군 해병 훈련 및 군대생활 체험장을 만들어 관광객을 유치하겠습니다. 용원 지역에 광역교통 터미널을 배치하겠습니다. 이곳에서 서울, 부산 등과 연결되는 고속버스, 시외버스가 출발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중장기적으로 부산 지하철의 용원 연장도 추진하겠습니다. 청년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청년 창업 촉진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중소기업, 과학영농, 어업업체에 취업하는 청년 근로자에게 취업보조금과 기술획득보조금을 지급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창원 경제가 회복되면 소상공인의 삶도 개선되고 일자리, 특히 청년 일자리도 대폭 늘어날 것입니다. 창원시장을 선택하실 때에는 출마자의 능력과 자질, 도덕성 등에 대하여 인터넷 정보 검색, 지인들과의 토론 등을 통하여 면밀히 분석한 후 정당이 아니라 인물 위주로 투표하여 주시기를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우입니다. 네, 부산 경남 대표방송 KNN이 마련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창원시장 입후보 예정자 초청 토론회, 먼저 토론 방식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은 모든 후보에게 같은 질문을 드리는 공통질문, 또 한 후보에게 나머지 후보들이 질문과 답변을 듣는, 즉 답변자가 정해지는 지명토론, 그리고 후보가 직접 질문을 선택하는 개별 토론, 또 후보들이 토론의 주도권을 가지고 토론을 하는 주도권 토론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자세한 진행 사항 각 토론 때마다 설명하겠습니다. 제가 후보들에게 당부를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명 토론과 주도권 토론은 사회자가 관여하지 않고 직접 후보들 간의 질문과 답변이 이어집니다. 주어진 시간을 질문에만 할애를 하지 마시고 상대방의 답변 시간 꼭 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0년 마산과 창원, 진해가 통합해서 인구 100만 명이 넘는 통합 창원시 출범했습니다. 하지만 8년이 지난 지금 마창진 통합은 여전히 겉돌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마산과 창원, 진해의 화학적 결합을 높일 방안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는지요? 자, 순서에 따라서 무소속의 안상수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산과 창원, 진해가 아직 좀 미흡하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뭐 겉돌고 있다 이렇게 가혹하게 표현하실 것까지는 아니다 생각합니다. 상당히 이제는 여러 가지로 화학적 통합에 이를 정도로 저는 상당한 수준으로 통합이 됐다고 봅니다. 일부에 제가 취임할 때는 마산 분리 운동까지 펼쳐지고 굉장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지난 4년간 제가 3가지 정책을 썼습니다. 하나는 인사의 탕평책을 썼습니다. 인사를 이제 마산 출신, 진해 출신, 그리고 구창원 출신 이렇게 골고루 등용을 하는 탕평책을 썼습니다. 두 번째는 균형발전위원회라는 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각 지역의 대표들로 하여금 균형발전회에서 여러 가지 정책을 만들 때 그 정책 만들 때 그분들의 심의를 받게 해서 균형적으로 도시가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창원광역시 성격 운동을 펼쳤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광역시라는 공통된 목표를 향해서 서명에 참여한 시민이 74만 명이나 되면서 공동 목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네. 예, 광역시 성격 운동이 네. 큰 역할을 하게 될 시간 다 됐습니다. 자, 이번에 바른미래당 정규훈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예, 마창진 통합은 처음부터 아주 잘못된 결정이었습니다. 시민의 의사는 물어보지도 않고 정치인들의 유불리에 의해서 결정된 아주 잘못된 통합이었습니다. 안상수 후보가 추진하고 있는 지금 강력시 성격 문제도 맥락을 같이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공작한 유도 고속 차량 GRT와 간선급행 버스 체계 BRT 등 통합 창원 시민들의 행복 지수를 높여서 결속을 하나하나 따져 나간다면 얼마든지 이런 부분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지역 명칭처럼 마산은 마산답게, 창원은 창원답게, 진해는 진해답게 그 지역에 맞는 도시로 키워나가야만 하며 앞으로 앞에서 말한 교통을 통해 지역과 지역이 하나로 연결되어 불편함이 없다면 우리의 결속은 충분하게 따져지리라 저는 믿습니다. 네. 자, 이번에 더불어민주당 허성모 후보 같은 질문 답변해 주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결속을 강화하기 위한 화학적 결합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 무엇이냐. 통합 창원시가 되면은 짠하고 신세계가 나타날 거라고 강구했지만 막상 통합을 하니 갈등만 있었습니다. 더구나 8년 전 통합이 될 때부터 통합 창원시, 마산 창원 진해 모두의 경제 지표가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시민들은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통합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더욱 많아졌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이 세계 도시의 시민들을 화학적으로 결합시킬 수 있는 가장 척경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곳간에서 임신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결국 경제 상황이 나아지면 시민들의 마음도 더 너그러워질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둘째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새 도시의 전통과 역사를 존중하면서 발전시킨다면 오히려 화학적 시너지 효과가 더 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무리하게 획일화 정책을 취했던 것이 오늘의 갈등을 더 부추겼다 이렇게 보고요. 통합을 했다고 해서 생각과 마음과 모든 것이 한꺼번에 통합되는 것이 아닙니다. 각 도시의 발전과 역사를 존중하는 발전 전략, 무지개 창원을 만들어내는 것이 화학적 결합을 이루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통합 창원시의 통합의 시너지를 높이고 화학적 결합을 위해서는 경제적 성장을 촉진하고 각 도시의 전통과 역사를 존중해서 발전하는 전략이 진정한 통합의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자유한국당 조진래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예, 진해, 창원, 마산의 통합의 방향은 옳았지만 그 추진 방법이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주민의 의사를 묻는 직접 투표 방식이 아니라 의회의 간접 결의 방식을 하다 보니까 통합에 대한 갈등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고, 그리고 통합을 추진하는 주체 세력의 리더십이 너무 정략적으로 표계선에만 몰두했기 때문에 아직도 통합이 겉돌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즉, 고르지 못한 지역 간의 균형 발전 전략이 제대로 실행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되고, 완전한 화학적 통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의 특색에 맞는 균형 발전 전략을 추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먼저 창원의 경우에는 전통적인 우리 기계 산업을 어떻게 구조 고도화하느냐 하는 것이 관건인 것이고, 마산의 경우에는 해양 신도시와 관광 문화를 연결시켜서 구도심까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전략적 방안을 제시해야 될 것이고, 진해의 경우에는 군인들이 빠져나간 자리에 진해 서쪽 지역에 군인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수요 계층, 그것이 공공기관이든 연구단이든 혹은 대학이든지 간에 이전을 시켜서 진해 발전을 추구해야 되고, 아울러 진해 신안과 진해 자유무역지대에
적합한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봅니다. 네. 자, 공통 질문 답변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 제가 개별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제가 4개의 봉투를 받았는데요. 각각 4개의 질문이 들어있습니다. 방송 전에 각 후보들이 봉투를 하나씩 선택을 했고 제가 지금 통보를 받았는데요. 자, 지금부터 각 후보가 직전에 선택한 봉투를 개봉해서 개별적으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서에 따라서 정규헌 후보가 선택한 질문, 개별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한류타운 조성을 목적으로 추진된 SM타운 사업, 문화예술특별시 창원을 대표하는 상징물로 출발했지만 지금은 법정으로 간 상태입니다. 창원시의 SM타운 그대로 추진을 해도 될 것인지 후보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예, SM타운은 한류 문화 관광을 위해서 하였지만 창원 SM타운은 문화 콘텐츠를 생산하는 곳이 아닙니다. 문화 콘텐츠를 생산하는 서울과 달리 창원은 문화 소비를 이루는 곳입니다. 한마디로 연예인 상품을 파는 쇼핑몰입니다. 한류 문화 관광이라는 미명하에 처음부터 특혜 의혹으로 용도 변경 등 여러 분야에서 부적절하다고 지적받은 상태이고 이를 이유로 창원시 공무원 12명이 문책과 관련 사업비 12억을 감봉 처분 받은 상태입니다. 시민단체의 고소고발과 맞고소로 이어져 있고 특혜 의혹의 산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창원시는 SM타운을 전면 재검토하고 제반 서류 일체를 공개하시길 바랍니다. 연예인 굿즈 상품을 파는 곳이 아닌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문화산업을 위한 산실로 자리매김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시장이 되면 시민들과의 토론회를 열어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재결정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SM타운 지금 전면적인 수정이 불가피하고 그 SM타운은 지금 해온 과정 자체가 검찰에 고소고발이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은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면서 시민들과 소통을 해서 결정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자, 이번에는 허성무 후보가 선택한 개별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감정원이 지난 1일에 발표한 월간 주택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6개월 평균 주택 매매 가격이 1% 안팎으로 하락한 것이 창원의 성산구 그리고 의창구로 집계가 됐습니다. 전국 최고 수준의 주택가격 폭락이라고도 하는데요.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예, 먼저 원인 진단이 있어야 되겠죠. 주택 가격이 이렇게 폭락하게 된 데는 창원의 인구가 떠나가는 문제가 하나가 있고요. 인구는 줄어드는데 공급이 너무 지나치게 늘어난 것이 주요한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결국은 수요는 적은데 공급이 지나쳤다. 그러면 수요 측면 관리와 공급 측면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수요는 결국은 외지로 나가는 수요를 차단하고 또 외지에 있는 수요를 창원으로 불러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경제 활성화를 통해서 거시적으로 해야 되는 면도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결혼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전세 대출 자금의 이자를 창원이 시가 보조하는 형태로 해서 시 내에 새로운 신주택 수요를 창출해내는 신수요 창출 과정이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이런 걸 위해서 행정력을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공급 측면에 있어서는 지나친 공급을 억제해야 될 때가 왔다. 그래서 결국은 시가 여러 가지 행정 절차를 관리하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주택의 공급에 있어서 엄격한 제한을 좀 가할 필요가 있다. 시장의 수요를 정확하게 예측하고 파악해서 공급에 대한 관리를 해나갈 필요가 있다. 그래서 공급 제한 정책이 필요한 시점에 지금은 와 있다고 봅니다. 이미 너무 많은 공급이 허가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허가된 것을 제한하기에는 지금 매우 어려운 상태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후에 추가적인 공급에 대해서는 매우 엄격한 잣대로 제한할 필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과 수요 양 측면에서 행정이 적극적으로 나섬으로써 이 폭락의 사태를
막아 나가야 한다. 사실 우리 시민들 또 서민들 중산층들은 가진 재산이라고는 아파트 한 채가 대부분입니다. 이 아파트 한 채의 재산 가격이 폭락했을 때 오는 그 상실감과 정서적 어려움들 시가 이제는 잘 어루만져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 조진래 후보가 선택한 개별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대기업인 신세계그룹이 만드는 초대형 복합 쇼핑몰 스타필드가 창원에 입점을 하게 됩니다. 지역 경기가 활성화될 거다라는 기대도 있지만 중소상공인 그리고 인근 주민의 반대 목소리도 있습니다. 자, 신세계 스타필드 유치에 대한 후보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2분 드리겠습니다. 네. 신세계 스타필드 입점 인허가권은 우리 창원시가 가지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현재 우리 창원시는 약 인구가 2만 명 정도의 실업 인구가 있고 특히 청년 실업이 심대합니다. 스타필드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지역에 고용을 창출할 수 있고 또 대형 쇼핑몰이 들어섬으로 해서 지금까지 우리 창원 시민들이 부산으로 대구로 쇼핑을 하러 가는 그런 빨대 효과가 있었는데 오히려 이것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여기에 있는 쇼핑 인구를 유인할 수 있다는 그런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전통 재래시장을 위주로 하는 골목 상권이 몰락을 가져올 것이고 지역 상권을 초토할 것이라는 그런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 창원에는 전통 재래시장이 약 76곳이 있고 그 전통 재래시장은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 분명히 보호되어야 하는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스타필드 입점과 관련해서 여태까지 창원시는 한 번도 스타필드 신세계 측에서 아직 인허가 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결정을 내리지 않고 신청이 들어오면 판단을 한다고 하는데 그러나 행정이라는 것은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창원시가 주체적, 능동적으로 이해관계자들을 불러서 공청회를 거쳐서 그 해법을 찾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시장이 바로 갈등 조정 능력이 가장 큰 덕목이라고 생각되는데 현재의 창원시는 그런 점에서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창원시장이 된다면 직접 이해관계자들을 만나서 설득하고 서로가 상생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내겠습니다. 시장은 결정하는 자리이고 또 책임지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전통시장, 재래시장은 분명히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자, 마지막으로 무소속의 안상수 후보가 선택한 질문입니다. 자, 마산 해양신도시 2019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데요. 지금 지방선거와 맞물려서 항노화산업단지부터 도청 이전까지 여러 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산 해양신도시 개발 방향에 대한 후보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네 가지 질문 나온 게 전부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부 내가 답변해야 될 걸 하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은 일단 저한테 마산 해양 신도시 부분에만 질문을 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그 마산 해양 신도시는 지금 이제 시민단체 쪽에서는 정부로부터 예산을 타고 정부에서 직접 이제 좀 개발하는 데 관여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보기로는 그 정부에서 쉽게 돈을 내놓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수없이 우리 해양수산부 장관도 우리 지역 출신 이주영 장관이 계실 때도 돈을 못 가져왔는데 지금 또 가져올 수 있겠는지 가져오면은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투트랙으로 정부로부터 돈을 좀 가져오는 거를 한 축으로 하고 또 한 축으로는 민자를 유치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예정으로는 2조에서 한 3조 가량의 민자를 유치를 해서 그곳을 주택은 아주 근소하게 기본적인 것만 짓고 나머지는 공원 그리고 관광 문화 시설을 중심으로 해서 국제적인 관광 명소가 되도록 만드는 것이 가장 좋은 길이다. 그러면은 거기 마산만도 살고 그리고 마산 경제도 살 수 있다. 그 길을 저희들이 지금 모색하고 있습니다.
네. 예, 답변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께서는 부산 경남 대표방송 KNN이 마련한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창원시장 입후보 예정자 초청 토론회를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지명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지명토론은 한 후보를 지명해서 나머지 3명 후보가 질문을 드리는 형식입니다. 그러니까 한 후보가 3명의 후보로부터 이어서 질문을 받고 답하게 되는 답변자는 고정이 되는 그런 토론입니다. 질문을 하는 후보에게 각 2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은 되도록 짧게 하시고 최소한 답변 시간이 1분 정도 보장이 될 수 있도록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 먼저 순서에 따라서 허성무 후보가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하시는 세 분은 조진래, 안상수, 정규헌 후보 순서입니다. 조진래 후보 2분 동안 질문 시간 드리겠습니다. 질문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예, 허 후보님, 약 20년 전에 저와 같은 아파트에서 살면서 허 후보님은 학원을 경영했고 저는 또 변호사로서 이렇게 평범한 이웃으로 살아왔는데 오늘은 공적인 영역이다 보니까 조금 언짢은 질문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십시오. 허 후보님의 메인 슬로건을 보니까 체인지 창원, 준비된 시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의 메인 슬로건은 창원을 바꾸는 첫 번째 젊은 시장,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한 내용인데요. 여기서 체인지 창원, 창원을 어떻게 바꾸겠다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죠. 예, 좋은 질문 주셨고요. 참 반갑고 좋습니다. 결국은 사람을 먼저 바꿔야 되죠. 지역이 어려워지고 여러 가지 환경이 어려워졌을 때 그것을 주도할 수 있는 것은 사람입니다. 사람이 바뀔 때 모든 것이 따라 바뀐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지금까지 창원을 대변해왔던 민선 지방자치가 시작된 이래에 주 세력이 자유한국당과 자유한국당에서 선출해낸 후보들이 다 시장을 해왔습니다. 자, 잘 알겠습니다. 이런 분들에 대한 사람에 대한 교체, 세력에 대한 교체, 제가 이 변화가 필요하다고 저는 사람이 생각합니다. 바뀌어야 된다고 했고 그 사람을 주도하는 것이 이제 자유한국당이 창원을 여태까지 지배해 왔는데 이제 더불어민주당으로 교체돼야 한다.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옳으신 말씀입니다. 우리 창원은 이미 더불어민주당에 많은 마음을 열어줘서 거의 지지율이 40%까지 올라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의 본거지인 호남은 전혀 변하지 않고 아직도 70%, 80%의 지지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전혀 변하지 않는데 호남은 변하지 않는데 광주는 변하지 않는데 왜 우리 창원만 변해야 되는지 설명해 보시죠. 네, 그만큼 창원에 문제가 많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변화가 필요한 것이 창원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진래 후보의 질문 시간이 지났고요. 2분 주어집니다. 2분 안에 질문과 답변을 해야 되는데 답변자의 질문 시간 꼭 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안상수 후보께서 허성무 후보에게 질문을 해 주시죠. 허성무 후보의 경쟁자였던 전수식 예비후보 측 지지자들이 기자회견을 가지고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 1만 명을 대상으로 불법 여론조사를 해서 권리당원들의 후보 지지 성향을 파악한 후에 경선 여론조사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권리당원에만 전화를 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또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이 당초 경선 여론조사기관을 경선 후보들이 결정키로 했지만은 약속과는 달리 일방적으로 특정 업체를 선정했고 이 여론조사기관의 대표와 부대표가 참여정부 당시 비서관으로 근무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의혹의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민주당 창원시장 후보 선출의 불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이유 예비후보자 당원 2,600여 명도 민주당의 폐쇄성과 경선 과정의 불공정성을 비판하며 탈당을 선언한 것으로 압니다. 이들도 탈당하면서 당원 명부 유출 의혹, 권리당원에 대한 불법 여론조사 등을 문제로 제기했습니다. 이 같은 상대 후보 및 지지자들의 주장에 대해서 허 후보의 입장이 무엇인지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은 뭐 저한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경남도당에 그런 주장들을 했었는데요. 경남도당에서 전수식 후보 측의 참관인들의 참관하에 조사했지만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는 게 이미 밝혀졌고요. 예, 그분들의 주장이 전혀 근거 없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장이야 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 주장의 근거가 희박할 때는 설득력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 10초가 남았기 때문에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정규헌 후보께서 허성무 후보에게 질문할 시간입니다. 예, 질문 드리겠습니다. 창원시의 경제 문제를 말하려면 먼저 집권 여당의 경제 정책부터 살펴봐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나라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블록체인 기술이 상륙했을 적에 민주당 정부의 장관이란 사람은 범죄 행위니까 처벌해야 된다고 기자회견까지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불과 3개월 후에는 말이 잘못 나갔으니 취소한다고 법석을 떨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민주당 정부 경제정책 수준의 민낯이 아니겠습니까? 전 세계의 선진국들이 블록체인 기술을 개발하고 4차 산업 발전으로 이끌어져 이 자리를 창출하고 있을 적에 제 발로 찾아온 기술들까지 범죄 행위로 몰아간 것입니다. 네, 질문해 주십시오. 창원시의 경제적 측면에서 문제점과 금방 지금 집권 여당의 그런 경제정책의 민낯을 보고도 지금 허승무 후보의 창원의 경제 측면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발전 방안까지 좀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뭐 당이나든지 국가의 이야기까지 뭐 답변하기엔 시간이 너무 짧고요. 제가 창원 문제만 좀 집중해서 말씀드릴게요. 창원의 문제는 우리 기계산업의 메카라고 하지만은 그 기술 수준이라는 것이 고도의 기술이 아니라 상용화 기술이죠. 이제 그 기술이 한계에 다다랐고 경쟁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창원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기존 기술들을 어떻게 고도화해내느냐 이 한 측면과 신산업을 어떻게 유치하느냐, 다시 말해서 4차 산업이 들어오고 또 4차 산업과 기존 산업들을 어떻게 융합해내느냐 이런 것들을 잘 하면 창원의 미래가 좀 밝아질 것이라는 게 일반적 진단입니다. 그 외에도 네. 창원의 여러 가지 잠재력을 극대화시키는 노력이 있을 답변 때 시간 지났습니다. 창원의 경제력은 좋아질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 허성무 후보 답변 시간이 지났고요. 이번에는 자유한국당의 조진래 후보가 질문을 받는 순서입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질문을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안상수 후보께서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네. 조진래 후보는 경남 테크노파크 채용 비리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트루킹 사건으로 의혹을 받고 있는 김경수 경남도지사 후보는 수사에 당당히 응했습니다. 그런데 정무부지사 시절 있었던 채용 비리를 지방공공기관 채용 비리 특별점검에서 드러나 지난 1월에 경남도가 수사 의뢰를 해서 경찰에서 수사가 착수된 상황인데 이걸 정치 탄압이라고 하면서 응하지를 않았습니다. 수사를. 경찰은 2013년 조 후보가 부지사 시절 채용에 관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정치 탄압이니 표적 수사니 하면서 당의 뒤에 숨지 말고 본인이 잘못이 없다면 소환 조사에 정정당당하게 응할 용의가 없습니까? 비리 용의자가 자치단체장의 수장이 되겠다면서 나서는 것도 모양새가 매우 좋지 않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답변하시죠. 예, 먼저 우리 안 후보님께서도 법률 전문가이신데 용어 선택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 수사 의뢰서 어디에도 채용 비리라는 말은 없습니다. 채용에 부적정한 점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한번 살펴봐라는 내용입니다. 일반적으로 비리라는 것은 금품이 수수됐거나 점수를 조작했거나 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경남 테크노파크의 채용 기준을 결정하는 것은 여기 허성무 전 정무부지사님도 계시다시피 그것은 테크노파크의 이사회에서 결정할 것이고 그리고 인사의 채용 여부는 해당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저는 해당 이사회나 인사위원회 누구에게도 채용 기준을 바꾸라고 지시를 하거나 또 누구를 뽑아라고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고요.
제가 수사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고 미묘한 선거를 앞둔 미묘한 시기에 경찰에서 네. 소환장을 보내고 언론에 흘리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 점에 알겠습니다. 대해서 제가 야당 탄압, 네. 공작 정치에 예, 음모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네, 공정하게 시간을 주기 위해서 제가 시간이 오버가 되면 답변을 시간을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정규헌 후보께서 조진래 후보에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시작하십시오. 예, 질문 드리겠습니다. 홍준표 당대표님이 창원에 오셔가지고 빨갱이가 많다고 하셨는데 혹시 조 후보님이 보실 적에 저도 빨갱이로 보입니까? 그리고 그게 우리 바른미래당과 한국당의 차이라고 저는 느낍니다. 우리 남북 정상회담을 보더라도 그 남북 정상회담을 평가하는 자체가 지금 한국당에서는 무조건적으로 뭐 위장쇼다, 안 된다 하는 식으로 이렇게 부정적으로만 보지만은 남북 정상회담을 한 부분은 아무래도 긍정적인 판단은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보수의 우리 시민들이 지금 자꾸 한국당을 떠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이 있고 저를 빨갱이로 보지는 않죠. 어떻습니까? 보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조 후보님께 지금 한반도에서 벌어지고 있는 남북 하해 무드와 북미 간 비핵화 회담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그리고 이거로 인한 우리 창원시에 그런 미칠 영향은 어떤 것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예, 뭐 질문이 너무 많아서 다 말씀드릴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남북 하해 무드를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남북이 오늘날 대화와 하해의 수준에 이르기까지는 그동안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햇볕 정책의 영향도 있었지만은 우리 보수 정권의 9년 동안의 대북 제재와 압박을 통해서 북한이 견딜 수 없이 이제 대화의 장으로 끌어낸 공과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북미 회담도 그런 연장선상에서 남북 회담과 같이 저는 환영하고 반깁니다. 네, 알겠습니다. 허성무 후보 질문하는 순서입니다. 예, 조진래 후보님 반갑다는 말씀을 거듭드리고요. 감사합니다. 그 조진래 후보님은 국회의원을 하신 적이 있고, 예. 또 그 아마도 그게 이제 의령 합천 함안에서 하셨고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홍준표 지사님의 고등학교 후배이시기도 하고, 또 그래서 그 인연으로 또의 정무부지사를 하셨고, 또 또의 개발공사 사장도 하셨는데요. 갑자기 창원시장에 출마하시게 돼서 많은 분들이 언제 창원시장을 준비했지? 그런 의아함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창원시장을 선택하게 된 것에 대해서 좀 준비 없이 정치적 기회가 와서 그냥 나오신 게 아닌가, 그런 시민들의 지적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민들께서 간혹 저에게 우리 조진래 후보님께서 창원을 위해서 걱정한 게 과연 무엇인지, 또 얼마나 기초적인 파악을 하고 계신지 이런 질문들을 한번 해보시면 어떠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주셔요. 오늘 토론이 있다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그분들의 마음을 대변해서 우리 조진래 후보님한테 가장 기본적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창원시장이 되면 시청에 가서 근무를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창원시청의 도로명 주소를 혹시 알고 계신가요? 알고 계시면 말씀 좀 주시죠. 도로명 주소는 제가 다음 토론회에 준비를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아마 모르시는 것 같네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뭔가를 준비할 때는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하나씩 챙겨가는 건데, 너무 급작스러운 답변할 기회는 주지 않고 혼자 뭐 질문만 하니까. 네, 단답형 질문보다는 예,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 저는 약 25년 전에 창원에 와서 변호사로서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국민의, 시민의 가장 큰 의무인 근로의 의무를 여기서 했고, 그리고 변호사로서 어느 정도 성공적인 삶을 하면서 많은 납세의 의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새 아이를 출산해서 교육의 의무를 해왔습니다. 아직도 여기에 초등학교 6학년에 아이를 둔 젊은 학부모입니다. 네. 이 정도면 충분히 예, 창원 시민의 발언 자격이 시간 있다고 끝났습니다. 생각이 됩니다. 예, 열기가 아주 뜨거운데요. 답변할 시간 꼭 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안상수 후보께서 이번에는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의 순서는 정규헌, 허성무, 조진래 후보 순서입니다. 정규헌 후보께서 질문 시작하시죠. 예,
안상수 후보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원시에 도시재생센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권 활성화 재단이라고 있는데 이 두 재단과 센터가 민간 협치가 지금 되어 있는가 묻고 싶고, 그리고 이게 왜 생겼으며 또 언제 생겼으며 민이 없는 간의 도시재생센터나 상권 활성화는 좀 무명무실한 조직이 아니냐 하고 여쭙고 싶습니다. 글쎄, 지금 상당히 양 기관이 그 협조를 해가면서 도시 재생을 위해서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끔 이제 조금 의견이 다른 점이 있을 때는 마찰이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그러나 지금 우리 창동의 경우에는 도시 재생 사업이 전국에서 가장 모범이 될 정도로 그렇게 많이 알려져서 견학을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저도 우리 업무에서 직접적으로 다루는 것이 아니고 대개 도시 재생, 그 도시 아니 제가 답변을 그래서 큰 문제점은 현재는 별로 나타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재단이 설립된 배경은 어디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시에서는 나와 있는데 그 민이 없습니다. 그 민간이 없기 때문에 그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글쎄,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저도 그 우리 도시 재생 분야의 그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안상수 후보님, 발언 시간이 초과하면 마이크가 꺼지게 돼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이번에 허성무 후보께서 질문을 해주시죠. 예, 뭐 역시 이렇게 뭐 정책을 토론하고 많은 내용을 이야기하기에는 시간이 좀 부족하고 이 토론 방식이 심도 깊은 토론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역시 이제 안상수 우리 이 후보님께서도 창원시장이 되시고 큰 인물, 큰 도시를 만든다 이래 하셨는데, 시민들 생각에는 도시가 작아졌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인구가 오히려 줄어들었죠. 그리고 지역의 생산성도 갈수록 낮아진다 이런 생각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아까 SM타운이나 뭐 직접 하시는 거라서 나의 답변이다, 나의 일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지만은 그 말씀에 별로 또 시민들이 크게 설득력을 얻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은 항상 우리 시장님께서 뭔가 이렇게 지역의 기본 현황 또 자기 주변을 잘 파악을 하고 계신지에 대한 큰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 제가 조질래 후보에게 질문 드렸던 것처럼 시장님께서 4년이나 근무하고 계신 그 자리에 도로명 주소가 어찌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저도 그 도로명 주소에 관해서 자세히 알지를 못하고 있는데요. 우리 그것만 꼭 찍어가지고 도로명 주소 외우라 하면 아마 외울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게 된 배경에는 한 지역의 수장이 되고 한 지역의 행정을 맡아서 혼신을 다해야 되는 사람들이 지역에 또 자기가 일해야 될 곳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것조차 파악하고 숙지하고 있지 못한다면은 그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지적들이 시민들 사이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가끔은 자기 전화번호도 모를 때가 많고 또 우리 집 주소도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런 질문은 가급적 예의상 안 하시는 게 예의가 부합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자 이번에 조진래 후보께서 안상수 후보께 질문하겠습니다. 예, 안 후보님, 제가 몇 달 전 어떤 언론 인터뷰를 보니까 우리 허 후보님께서 창원시청에도 최순실이 있다 이렇게 인터뷰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최순실은 그야말로 국정농단 주범으로서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파괴한 사람인데, 그런데 우리 안 시장님께서는 이전에 이웃에서 개가 짖는다고 시끄럽다고 소송을 할 정도로 법적 대응을 해왔었는데, 이런 부분에 허성무 후보의 주장에 대해서 왜 지금까지 공식적인 답변을 하지 않는지
이 자리에서 한번 해명의 기회를 드려보겠습니다. 하도 말이 사실은 안 되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기자들이 한번 저한테 그걸 물었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그래서 내가 그 헛소리이기 때문에 헛소리에 답할 필요가 있겠느냐. 혹시 이렇게. 뭐 법적 대응을 할 필요성이 있으면 저도 변호사 자격이 있기 때문에 저에게 의뢰하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뭐 그런 정도까지 아마 본인이 말씀할 때도 무슨 증거를 갖고 얘기한 것보다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흘러가는 얘기를 한 거 아니냐. 잘 알겠습니다. 안 후보님, 창원시장 공천과 관련해서 우리 창원 지역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이 모두 우리 안 후보님을 반대했고 또 여론조사에서도 현직 시장에 대한 교체 지수가 높았기 때문에 공천에서 배제됐다는 그런 당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또 강력시 제출 법안에도 우리 창원시 전 국회의원이 서명에도 모자랄 판에 과반수 이상의 우리 창원 지역 국회의원들이 서명을 받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무적인 능력, 소통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저는 그 당이 조질래 후보로 아예 정해놓고 네. 예, 발언 시간이 끝났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앞으로 지명토론도 있고 주도권 토론이 있는데 질문을 가장해서 본인의 얘기를 하시는 것은 규칙에 어긋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점 잘 해주시고 후보자들 앞에 디지털 시계에 발언 시간이 표시가 되기 때문에 잘 보시고 발언 시간을 조절해 주시고 답변 시간을 상대방 답변 시간 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질문 토론 마지막 대상자는 정규훈 후보입니다. 질문 순서는 허성무 조진래 안상수 후보 순서인데요. 허성무 후보 질문해 주시죠. 예, 우리 정규훈 후보님 반갑습니다. 정말 운동 열심히 하시고 곳곳에서 마주쳐서 정도 많이 쌓아지는 것 같은데요. 우리 정규훈 후보님은 어쨌든 우리 지역에서 이 자동차 판매의 신화를 가지고 있는 그런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말 그런 열정과 또 그런 뛰어난 능력이 아마 정치권에서도 큰 빛을 발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어떤 성공의 신화 무엇이었는지 한번 우리 시청자들과 유권자들에게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유, 예, 감사합니다. 여기 오늘 우리 허성무 후보님께서 또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자랑 아닌 자랑 좀 하겠습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하자 바로 자동차 세일즈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까지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27년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지금까지도 사업을 한다기보다는 항상 시민을 만난다는 생각과 자동차를 판다는 것보다는 저를 판다 하는 생각으로 이렇게까지 임했습니다. 그렇게 해온 과정이 전국에서 1위 대리점도 된 적이 있고 그리고 지역에서는 10년 연속 최우수 대리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차를 팔고 하는 부분은 아니지만은 우리 대리점의 가족들 모두가 그만큼 경쟁력이 우수합니다. 그 우수한 부분들은 서로 대표와 직원 간의 윈윈에 의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 판매라기보다도 지금은 우리 정치도 경제도 모든 건 세일즈라고 봅니다. 얼마만큼의 우리 상품을 많이 외국이나 다른 지역에 팔물해가지고 네, 예, 발언 시간 끝났습니다. 조진래 후보 질문하시죠. 네, 우리 정 후보님 반갑습니다. 예. 최근 안상수 우리 후보님의 중도 보수 협치 제안에 대해서 측은지심으로 환영한다. 20년 동안 달콤한 권력을 맛을 누려왔던 것으로 생각된다. 고마해라. 많이 먹으라. 이런 다수 시민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질책을 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예, 우리 안 후보님한테는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평소에 우리 시장님 존경해왔고 또 하지만은 지금은 이제 물론 안 후보님이 사업을 해오다가 못한 부분들도 있겠지만 그 부분들을 정말로
할 수 있는 후배한테 이제는 이양할 때가 안 됐나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연세는 사실 뭐 숫자에 불과한 내용이지만은 그런 부분보다는 좀 더 우리 지금 정치를 하는 분들이 젊어지는 그런 무게 중심이 밑으로 네, 잘 알겠습니다. 예, 내려가야. 예, 잘 알겠습니다. 이미 답변은 들었고요. 또 안상수 후보만이 시장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은 노욕에 의한 고집이고 그동안에 호가호위했던 측근들에게 떠밀려서 어쩔 수 없이 무소속으로 출마를 하게 된 것이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측근에서 호가호위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 허성무 후보님께서 말했던 그 최순실이라는 사람과 일치하는 것입니까? 예, 그런 소문은 뭐 개죽에 있습니다. 예. 뭐 소문의 실체가 어땠습니까? 뭐 제가 정확한 자료는 사실 모르지만은 듣기로 그런 내용의 이야기들은 벌써 간간히 우리 그쪽 사람들을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번에 안상수 후보, 정기현 후보께 질문하면 되겠습니다. 네, 정기현 후보께서 소문 가지고 얘기하면은 잘못하면은 명예훼손이 됩니다. 아니, 제가 얘기한 건 아니고. 그래서 말씀을 좀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정치권에 와 보니까 여기 특히 우리 창원 지역의 정치권에 그 허위사실 유포가 굉장히 많아서 지난번 선거에서도 제가 몇 번 고발을 했고 이번에도 고발을 하려고 하다가 말았는데 발언하실 때는 상당히 자신 있는 거 확실한 것만 발언하는 게 좋습니다. 제가 정치 선배로서 말씀드립니다. 아니, 물어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질문해 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이제 아마 삼선 연임 제한 법제화를 이렇게 냈죠. 네. 예,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죠. 그거는 지금 요번에 낸 게 아니고요. 네. 이 앞에 총선 예비 후보 때 낸 공약이에요. 그래요. 네. 여튼 근데 제가 국회의원을 제가 16년을 해봤거든요. 네.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70, 80, 90 되는 분들이 국회의원을 합니다. 근데 그분들이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마타하리 수상 같은 경우에는 93세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이제 총리가 다시 됐습니다. 나이를 가지고 논한다는 거는 적절치 않다고 저는 보고요. 그리고 또 단체장도 지금 단체장은 3선 제한을 두고 있는데 저는 지금 이제 재선입니다. 이제 재선. 근데 일을 하다 보면은 거의 그린벨트 하나 푸는데 2년 걸립니다. 그러니까 4년 가지고는 일을 못 합니다. 예, 지명 토론 마쳤습니다. 형평성을 고려한 토론 규칙상 시간이 부족해서 좀 깊이 있는 토론이 힘든 그런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도권 토론에서 계속 후보자들 간의 검증이 이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공통 질문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원 경제에 관한 질문입니다. 창원 경제의 외형적 규모는 커졌지만 현재 조선 경기 불황 또 지역 기반 산업의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 위기에 처해 있는 창원 경제 살릴 수 있는 해법이 과연 있을 것인지 먼저 자유한국당의 조진래 후보에게 2분의 시간 드리겠습니다. 답변 부탁합니다. 예, 우리 창원은 전통적으로 조선과 기계 산업이 성장을 주도해 왔는데 현재 두 산업이 쇠락해 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최근에는 자동차 부품 산업까지도 고급 부가가치가 자꾸 떨어지면서 위기가 가중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결국 그 위기의 해법은 전통적인 제조업을 살리면서 우리 허성무 후보님께서 말씀했듯이 투 트랙으로 새로운 4차 산업의 첨단 산업을 육성해 나가는 그런 전략을 추구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먼저 우리 창원의 경우에는 기계 산업의 구조고도는 필수적이고 핵심적인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조고도라는 것은 결국 핵심 소재 부품인 터빈, 모터, 엔진 등의 국산화 작업률을 높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산의 경우에는 해양 신도시를 어떻게 연착륙시켜서
관광과 문화로 연결해서 구도심, 원도심까지 함께 이렇게 공생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내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되고, 진해의 경우에는 이제 진해 시랑과 진해 경제자유구역에 외자기업을 유치하는 그런 기반 시설을 조속히 시행해서 진해가 다시 한 번 더 우리 창원 경제를 도약시킬 수 있는 그런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네. 자, 무소속의 안상수 후보 같은 질문 답변해 주십시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4년간 창원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제가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투트랙이란 말이 나왔는데 그것도 제가 처음으로 쓴 말입니다. 투트랙은 우리 전통적인 기계공업 중심으로 되어 왔던 이런 산업들을 이원화시키자는 거죠. 하나는 기계공업을 첨단 산업으로 바꾸어가고, 또 한편으로는 관광산업을 발전시켜가지고 서비스업을 양성을 하자. 그래가지고 서비스업과 관광산업, 이게 또 완트랙을 이루어가지고 양쪽으로 나가면은 그 도시가 발전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제가 4년 동안에 무수하게 수많은 관광산업을 개발하고 또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일 4년을 더 그 임무를 부여받게 된다면은, 제가 그동안 벌렸던 그 사업들이요, 굉장히 큰 것들입니다. 대부분 큰 것들이라서 이것을 제대로 살려서 완성시켜 나가는 것이 내 임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창원 사람들한테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네, 예. 이번에 바른미래당 정규훈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예, 당연히 우리 창원의 경제 방향은 세계사적 시각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봅니다. 중고급 위주의 산업에서 우주 항공 산업과 블록체인뿐 아니라 최첨단 4차 산업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된다고 할 것입니다. 로봇 산업과 같은 첨단 산업, 그리고 전기차, 수소차 등 미래 교통 산업, 방산 산업의 해외 진출을 통해 창원 경제를 살려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화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성장 산업 설정을 통해서 기존 기계, 조선 산업에 이어가지고 새로운 문화산업을 원동력으로 하고, 케이블카 등 체험 관광을 통한 관광산업으로 또 우리 창원의 경제를 저는 살려야 된다고 봅니다. 창원은 기계 3단 공단으로, 진해는 해양 레저 3단으로, 그리고 마산은 로봇과 관광산업으로 성장시켜 나가야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시장이 되면 경제 생태계를 바꾸고 젊은이들의 일자리를 늘어날 수 있도록, 그리고 경제적 토양을 구축하는 일부터 시작할 것입니다. 현재 폐업과 도산 위기에 몰려 있는 우리 조선업 종사자들은, 네, 자 마지막으로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후보 공통 질문 답변해 주십시오. 이 소속과 정당이 다른데도 네 사람의 경제 해성 방식이 비교적 비슷하다는데 제가 깜짝 놀라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제가 차별성 있게 강조하고 싶은 내용은 뭔가 하면은 결국은 경제도 모든 행정도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은 쉽게 변화하고 혁신하기 어렵다. 그리고 그 사람을 뒷받침하는 세력의 뒷받침이 없으면 또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창원 경제 회생의 첫 번째 방향은 사람이 바뀌어야 한다. 그것은 바로 준비된 허승무로 바뀔 때 가장 시작이 제대로 될 것이다. 이렇게 먼저 말씀드리고요. 창원은 전통적으로 제조업 도시입니다. 그래서 제조업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창원 경제의 활성화의 첫걸음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더군다나 방위산업 같은 경우는 그동안 굉장히 이렇게 무관심한 상태에 있었지만 창원의 36조 생산량 중에서 약 3조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을 2배로 늘려서 기존의 조선산업을 대체하는 그런 효과를 빨리 보는 그런 노력이 필요할 거라 보고요. 또 특히 남북 평화 협력 교류의 시대가 열리게 되면은 창원의 그런 철도, 그다음에 발전 이런 등 기간 산업들이
북한에 진출할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를 잘 활용한다면 창원의 어려움을 타개하는 극적인 그런 모멘텀이 주어질 것이라고 저는 보고요. 어쨌든 제일 중요하고 핵심적인 것은 어떤 방안이 있더라도 그것을 추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가 있지 않으면은 네, 알겠습니다. 예. 자, 여러분께서는 부산 경남 대표 방송 KNN이 마련한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창원시장 입후보 예정자 초청 토론회를 생방송으로 함께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상호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의 주도권을 쥔 후보가 5분 동안 자유롭게 답변할 후보를 지명해서 질문 답변을 이끌어내는 주도권 토론입니다. 주도권을 가진 후보는 공평성을 위해서 최소한 2명에게 질문을 해주시고요. 2명 이상 후보에게 답변 시간도 30초 정도는 꼭 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주도권 토론 순서 먼저 안상수 후보에게 제가 5분의 주도권 토론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상수 후보께서 시작해 주십시오. 네. 우선 허성무 후보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허성무 후보는 마산에서 태어났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변 사람들의 얘기가 형님인 허성관 씨가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모두 광주에서 졸업을 했다고 합니다. 허 후보의 출생 당시 형님이 광주에서 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었고 부친도 광주에서 거주하고 있었다고들 합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얘기가 많은데 이 자리에서 그냥 뭐 싹 그냥 깨끗하게 정리를 해 주십시오. 63년에 마산에서 출생하는 게 맞는지, 그 다음에 맞다면 왜 다른 가족과 그때 헤어져 있었던지, 말 못할 사연이 있는지. 말 못할 사연도 없고 뭐 깨끗하게 정리를 해달라는데 깨끗하지 않은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60년대는 지금처럼 뭐 지역 감정이 없던 때고 형님이 광주에서 명문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고향인 마산으로 다시 이사를 오시면서 굳이 전학을 할 이유가 없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 가족들은 다 마산으로 이사를 왔고 저는 이제 마산에서 진전면 양촌리 736번지에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때 저만 마산으로 온 것이 아니고 형님만 광주에 혼자 남고 나머지 모든 가족들이 제가 태어난 고향에 다시 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뭐 이거에 대해서 출생에 대해서 무슨 대단한 비밀이 있는 더 이렇게 질문을 하시니까 뭐 그런 뜻은 아닙니다. 너무 의아하시기도 하고요. 어쨌든 제가 갑자기 출생에 비밀이 있는 사람이 되어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 다음에 조질래 의원님, 후보님한테 질문을 하겠습니다. 조질래 후보는 2008년부터 의령 함안 합천 국회의원을 한 번 했고 4년간 의령 함안 합천 국민들의 그런데 4년간 의령 함안 합천 국민들의 신임을 얻지 못해서 재선에 실패를 했던 일이 있습니다. 2012년 당시 재선을 위해 출마했지만 경선에서 졌습니다. 2016년 국회의원 선거구 조정으로 의령, 함안, 밀양, 장년 선거구에 출마했지만 역시 경선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이렇게 국회의원 하시다가 또 이런 경선에 또 국회의원 경선에서 또 이렇게 하시다가 갑자기 의령 함안을 떠나서 창원시장을 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과연 그 창원시장을 할 수 있는 본인이 그 능력이 있는 것인지,
100만이 넘는 글로벌 도시 창원을 어떻게 이끌겠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허부님께도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한 25년 전에 창원에서 변호사로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우리 허부님과 이웃으로 같이 살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일을 해서 세금을 냈고 또 새 아이를 키웁니다. 우리 아르부님께서 마산이 고향이고 마산에서 학교를 나왔다 하지만 여기서 일을 해서 근로를 해서 세금을 얼마나 냈는지 의문이고 그리고 두 아이를 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두 아이를 여기서 학교를 보낸지도 의문입니다. 저는 창원시 인구가 모자란다고 해서 2007년도에 저희 집사람을 설득해서 셋째 아이까지 출산해서 지금 창원의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구를 옮긴 점에 대해서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정무부지사로서 그리고 경남도의 개발공사 사장으로서 5년 동안 경남과 그리고 우리 창원의 해남 곳곳을 챙겨왔고 특히 개발공사 사장으로서 경영 성과도 좋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무부지사를 할 정도면 경남 18개 시군 전체가 지역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한번 해보시면 참 힘들다는 걸 굉장히 알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자, 안상수 후보의 주도권 토론 시간 5분이 벌써 지났습니다. 예. 이번에는 바른미래당 정규훈 후보 주도권 토론 5분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허성무 후보님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번에 제가 기자회견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우리 청렴 한국인 수상 부분 그 부분을 명쾌하게 밝혀주시면 이 부분이 좀 이번에 선거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으로 제가 이 차트를 하나 가왔습니다. 한번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청렴 한국인 대상이 이번에 3회째 하고 있는데 대상 수상자가 전국에 59분입니다. 그리고 또 재작년 3월 달에 한 거를 작년 12월 달에 꼭 하는 이유가 꼭 이번 지방선거와 맞춰가지고 했다 하는 의혹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전국에 59분이 청렴 한국인 대상이 되는 것 중에서 우리 경남에 계신 분이 50%가 넘습니다. 57.6%. 34분이 경남에서 수상자가 됐다. 또 그 다음으로 또 보면은 더불어민주당에서 그것도 더불어민주당에서 또 한 12명에서 15명 정도 돼 있는데 왜 12명에서 15명 정도를 해놨느냐 하면은 동명이인이 있는 것 같아서 그렇게 해놨는데 15인으로 제가 대충 확인해 보니까 그렇게 돼 있었고 마찬가지로 우리 총 59분이 수상을 받았는 데서도 거의 3분의 1 이상 25.4%가 더불어민주당에서 이 상을 받은 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여기까지만 맞추면 또 될 건데 하필 성산구에 지역위원장으로 있는 성산구에서 당직자나 출마자가 7분이 또 이 상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상을 좀 너무 수상을 하면서도 너무 편파적으로 한 거 아니냐. 아니면은 그 사이에 무슨 미락이 있을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걸 제가 의문 제기를 하고요. 또 하나 더 요것만 간단하게 내가 한 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해양 신도시 창원 관광타워 돼 있는데 청년 코리아 상임대표 수상을 한 분이 요 관광타워의 공동추진위원장입니다. 왜 이렇게 또 어떻게 이렇게 같이 갈 수 있느냐 하는 부분하고 그리고 이 공동추진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7천만 원의 자본금으로 2조 9천억의 이 해양신도시에 관광타워 하시는 분이 상을 수상하고 그분이 또 캠프에서 허성무 캠프에서 왔다 갔다 하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한번 질문을 우리 해주시죠. 알 권리가 있으니까 우리 시민들한테 보여줄 수 있었으면 하는. 예, 좋은 질문 생각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청년 코리아라는 이 단체는 저는 그전에 잘 몰랐던 단체입니다.
다만 이제 이런 시상식을 창원에서 경상남도에서 한다. 연례적으로 하는 행사다. 한번 특강을 해 주시면 좋겠다. 청렴이 뭔지. 이 어떤 단체인가 잘은 몰랐지만은 국민권익위에 소속되어 있는 단체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국민권익위는 제가 청와대 민원비서관을 할 때 고충처리위원회와 청렴위원회를 제가 업무상 관여하고 있었습니다. 그 두 개의 기관이 합쳐진 기관입니다. 그래서 제가 잘 아는 기관이었고 또 그 기관과 관련되어 있는 단체에서 이런 청년과 관련된 상을 준다니까 참 좋은 일이다. 이런 생각으로 제가 짧은 특강도 했고 또 저에게 상을 준다 했을 때 참 저도 개면적인 면은 있었습니다만은 제가 공직에 있는 동안에 뭐 아주 좋은 평가를 받았고 또 청렴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저에게 뭐 그런 상을 주는 것이 아닌가 그런 편한 생각으로 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후에 뭐 이런 구체적 통계까지 가지고 오니까 저는 뭐 지금도 그 통계를 정확하게 모르고 있는데요. 많은 준비와 연구를 하셨네요. 그 어쨌든 뭐 의문이 있다면은 제가 다 해명해야 되겠죠. 그러나 사실은 이 단체에 대한 해명은 이 단체에 물어봐야 되고 또 이 단체를 관리하는 국민권익위에 물어야 안 되겠습니까? 상을 받았다고 해서 상을 준 그 단체에 대해서 모든 것을 제가 다 설명해야 된다면은 예를 들면은 조질래 후보도 잠시만요. 조질래 후보도 여러 상을 받았고 우리 시장님께서도 여러 상을 받았는데 그런 상들도 다 그러면 의혹의 대상이고 그 상을 준 단체에 대해서도 본인들이 수상자가 다 설명을 해야 됩니까? 근데 이 단체가 국민권익위에 소속이 제가 확인해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그래요? 그게 이제 또 문제가 됩니다. 그건 뭐 저도 확실하게. 네. 자, 정교원 후보, 주도권 시간이 끝났습니다. 제시한 토론 규칙에 따르면 2명 이상에게 질문을 하도록 돼 있는데요. 답변 내용도 중요하지만 토론 과정도 유권자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잘 보시고 시간 조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후보에게 5분의 주도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십시오. 조질래 후보님. 다시 반갑다는 말씀 드리고요. 반갑습니다. 이웃으로 살아서 뭐 유세 현장이나 또 이렇게 현장에서 만날 때 늘 반갑게 인사해서 늘 좋습니다. 그러나 또 좀 불편한 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 없음을 양해 바라고요. 우리 조질래 후보님은 지역에서는 뭐 홍준표 대표님의 최측근이다. 또 뭐 대구의 모 고등학교 후배이시기도 하고 또 홍준표 후보가 경남도지사를 있는 동안에 정무부지사와 또 개발공사 사장을 역임하셔서 홍준표 도정의 책임과는 뭐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분이 아닌가 이렇게 지적하고요. 또 정치적으로는 뭐 리틀 홍준표다 이런 평가도 받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이제 밀접한 정치적 동지이고 분신이라고 하실 수 있는데 홍준표 지사님께서 이 경남 도정을 이끌어 가실 때 아이들의 밥그릇을 빼앗는 그런 일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진주 의료원을 또 폐쇄해서 서민들의 그 의료 혜택을 아픔을 줬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물론 뭐 여러 가지 주장을 하면서 하셨지만 그것은 별 설득력이 없었던 것으로 많은 또 주장이 있고요. 이런저런 과정을 볼 때 우리 홍준표 지사님이 또 최근에 뭐 방금 정기현 후보님도 말씀하셨지만 또 창원에는 빨갱이가 많다 이런 발언도 하셨고 정말 이런 정치적으로 우리 경남도민을 또는 창원 시민을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데 그 책임이 어쨌든 우리 조질래 부지사님에게도 있지 않는가. 그래서 그 질문 하나를 드리고요. 또 다른 한 질문을 또 드리겠습니다. 저는 2개의 질문을 드리는데요. 마산 그 해양 신도시에 항노화 산업을 유치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발표하셨어요. 그 공약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조질래 정무부지사로 근무하실 때 홍준표 도정에서 황노화 산업은 거창, 함양, 산청, 그 함산을 중심으로 하는 서북부 경남에 유치하겠다.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아마 그런 결정에 조질래 정무부지사도 참여하셨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해양 신도시에 하겠다. 이것은 뭐 앞으로 도하고 지속적으로 충돌을 하시겠다는 건지 아니면 정무부지사 때 했던 그 사업을 부인하는 것인지 도대체 이 갈피를 잡을 수가 없다는 것이 시민들의 지적입니다. 그래서 이 공약과 관련돼서 준비가 너무 부족하게 들어오신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2가지 질문에 대해서 짧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홍준표 대표의 최측근, 뭐 아바타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홍준표 지사로부터 정무부지사로 임명받고 난 뒤에 그 당시 재정점검단을 산하에 두고 우리 허부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정무부지사실의 가장 큰 업적이 거가대교 자본 재구조로 인해 가지고 당시 경남 재정이 파탄 상태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제가 재정점검단을 구성해서 거가대교 자본 재구조에 민자 사업자와 협상을 해서 약 2조 7천억의 재정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양했습니다. 답변을 잠시만요. 성과를 거양했고 그리고 충분한 30초 답변을 개발공사 사장으로서 경남 개발공사 사장으로서도 실적도 거양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홍준표 지사님께서 답변을 질문을 하시면 답변할 시간을 주셔야죠. 빨갱이 발언에 대해서도 제가 잠시만 말씀을 드릴게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관계가 좀 틀려서 하나 지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빨갱이 거가대교 자본 재구조화 때문에 도의 예산이 파탄이 있다.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당시에 인터뷰 내용을 보면은 거가대교 자본 재구조화는 도의 재정이 파탄 상태에 이를 정도였기 때문에 재구조화를 해서 재정의 건전성을 끌어내고 있었고 그 이전에 거가대교 협상을 잘못했던 도지사들이 문제가 있었죠. 그러니까 협상을 저는 맥락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굉장히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제가 두 명을 질문해야 되기 때문에 안상수 후보에게 하나 답변을 해줘야 되잖아요. 답변을 너무 길게 하고 엉뚱하게 하셔서 잠시만요. 예, 잠깐만요. 제가 답변을 안 시장님께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안 시장님, 시중에는 안 시장님께서 이 강력한 의지로 무소속으로 출마하셨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요. 공천의 부당성을 주장을 하신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이 중도에 포기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또 지적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주시면 좋겠습니다. 중도에 포기하겠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을 제가 허위사실 유포죄로 고소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확고하게 출마를 끝까지 합니다. 네. 예, 시간이 다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유한국당 조진래 후보의 주도권 토론 순서입니다. 5분 동안 진행해 주십시오. 예, 먼저 우리 안상수 후보님께 여쭙겠습니다. 안 후보님께서는 제가 창원 출신이 아니고 함안 출신이라는 것을 여러 가지 점에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9대 함안 국회의원 조현용 전 의원이 구속되고 난 뒤에 재보궐선거가 예상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안 후보님께서는 고향이 함안이라고 하면서 함안 지역에 와서 재보궐선거 준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상황에 따라서 내로남불식으로 나오는지 심히 의문을 표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저는 지역구에서 공천에서 탈락했지만 공천의 당의 결정에 수용을 했고 그러나 우리 안 후보님께서는 당의 공천에 불복해서 현재 무소속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어떻게 저와 그런 점에서 비교할 수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계속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아르모니께서는 탈당 후 무소속 출마하면서 우리 정기훈 후보에 대해서 협치 제안을 했습니다. 어떻게 같은 당의 국회의원과 그리고 또 도지사와도 서로 소통과 협치가 안 되는데 이념이 다른 당의 사람들과 협치를 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고 또 아르모님께서는 지난 10년 전 17대 대선에서 이해창 총재가 탈당해서 대선에 출마했을 때 우리 이해창 대선 후보에 대해서 한나라당과 국민을 배신한 것이고 이해창 후보를 찍는 것은 정동영이를 도와주는 것이다. 그런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나라당 지지자가 정동영이를 찍는 것은 잘못된 것이니까 지금이라도 돌아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한 사실이 있고 그 당시 원내대표라는 중책을 맡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죠. 네, 마침 잘 물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그래프를 보면은 그 그래프는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답변이 됩니다. 여기에 보면은 2월 24일부터 25일까지 한국 사회여론연구소에서 조사를 한 여론조사입니다. 그 내용 중에 차기 창원시장 후보 적합도 이래가지고 1위는 안상수 20%, 2위 허성무 14.8% 이렇게 쭉 나오다가 끝에 조진래 1.3%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놀라운 게 자,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아니, 주도권을 제가 가지고 있지만 이 규정에 의하면 주도권을 제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1.3%밖에 안 되는 답변. 제가 아니, 나 답변 요구 안 했습니다. 자, 되었습니다. 자, 1.3밖에 안 나오는 그걸 그 지지도로 가려지고 자, 지금 어떻게 최근에 공천을 받았는지 자, 그걸 답변해 달라. 답변하겠습니다. 최근에 여론조사를 또 다른 언론사의 여론조사 발표를 보면은 허성무 후보가 37%가 그렇고 제가 31%고 우리 안상수 후보님이 15%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불과 2달 전에 1.3%에 불과했던 후보가 당의 공천을 받음으로 해서 30%가 넘는 지지를 받는다는 것은 당의 결정이 틀리지 않고 표의 확장성, 본선 경쟁력, 그리고 안 시장님의 지역사회에서의 교체지수가 높다는 거, 그런 것들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오히려. 그리고 우리 안 후보님께 여쭙겠습니다. 오늘 토론 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 유권자들에게 충분히 알 권리를 보장하지 못한다고 생각됩니다. 이제 이틀 뒤에 MBC에서 방송 토론이 있을 것이고 그 뒤에도 계속해서 방송사에서 토론이 있을 것으로 예정됩니다. 우리 안 후보님께서도 계속 방송 토론에 출연하셔가지고 우리 시민들에게 알 권리를 보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다른 분에게 질문해 주세요. 네, 다음에 우리 허 후보님께 여쭙겠습니다. 우리 허 후보님께서는 인터뷰에서 시간 하나도 안 주고 창원시청에 또 다른 최순실이 있다고 했는데 그 최순실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예, 뭐 그걸 지금 제가 답변해야 될지 그거는 모르겠는데요. 그 창원시청에 최순실이 있다는 말을 한 적이 없는데 언론 인터뷰에서 그렇게 라디오 인터뷰에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조질래 후보의 단점이 뭔가 하면은 정확한 워딩, 정확한 용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질문을 하신다는 말이죠. 그러면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없습니까? 그러니까요. 확실합니까? 확실합니다. 최순실이라는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구순실이라고 말했습니다. 구순실? 그러니까 뭔가 본인이 어떤 상대에게 질문을 할 때는 무슨 말을 했는지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고. 네. 예, 발언 시간이 끝났습니다. 부산경남 대표방송 KNN이 마련한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창원시장 입후보 예정자 초청토론에 현재 함께 보고 있는데요.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습니다. 마지막 순서네요. 시청자들에게 드리는 또 유권자에게 드리는 당부의 말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후보에게 1분씩 시간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발언 시간입니다. 바른미래당 정규훈 후보께서 순서상 정리 발언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창원 시민 여러분, 바른미래당 기호 3번 정규훈입니다. 보내주신 사랑과 성원은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 정규훈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원 경제 반드시 살리겠습니다. 바른 정치 꼭 실현하겠습니다. 거짓말 하지 않겠습니다. 시민 여러분을 제대로 섬기고 오직 시민 여러분만 보고 달려가겠습니다. 지금 우리 창원시의 경제를 누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이번 선거가 절호의 기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꼭 바꾸어 주십시오. 제대로 된 선수 교체가 필요합니다. 정말 저 정규훈을 머슴처럼 뿌려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경영에서 성공을 경험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후보 마무리 발언 시작하십시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토론 잘 보셨습니까? 창원을 향한 제 열정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여러 가지 한계가 있는 토론이었습니다. 어쨌든 함께 애써 주신 우리 조질래, 앙상수, 정규현 후보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산 삼진 구산의 그런 시골 마을에서 또 동대북에서 그리고 창원의 동쪽 끝자락 용원의 아파트 단지에서 현장 곳곳에서 저는 시민들을 만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제 가슴에 담았습니다. 창원을 바꾸어 달라는 절규에 가까운 시민들의 목소리 제가 꼭 실현해내고 싶습니다. 시민들께서 함께 해주신다면 바꿀 수 있습니다. 제 혼자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꼭 저와 함께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요. 시민 여러분, 제 허승무의 손을 잡아주십시오. 그러면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창원은 변해야 합니다. 그 변화에 시민 여러분과 제가 함께 하고 싶습니다. 사람이 살맛 나는 창원 함께
만들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유한국당 조진래 후보 정리 발언 시작하십시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토론 시간이 짧다 보니까 저의 생각을 충분히 밝히지 못해서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다음 토론에는 부족한 점을 좀 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변호사로서 또 국회의원으로서 공사적인 영역에서 갈등 조정 능력을 배워왔습니다. 우리 창원시의 수장으로서 가장 지금 필요한 것이 바로 그런 갈등 조정 능력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또 정무부지사와 경남개발공사 사장으로서 우리 창원시의 해난을 곳곳을 살펴왔습니다. 저의 이러한 다양한 경험이 비록 성공적인 것이든 또는 실패한 것이든 간에 거기서 교훈을 얻어서 위기에 빠진 우리 창원을 꼭 변화를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미래 세대에게는 과감한 교육 투자를 할 것이고 청년들에게는 희망을, 그리고 중년 세대에게는 여유를, 그리고 어르신들에게는 복지가 실현되는 모두가 행복한 창원으로 반드시 만들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무소속 안상수 후보 마무리 발언 시작하십시오. 네. 존경하는 창원 시민 여러분, 저는 대한민국의 가장 기본적인 그 민주주의는 선거 때 공천에 있다고 봅니다. 공천을 제대로 공정하게 해야 민주주의가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당에서 불행하게도 공천이 아닌 사천을 해서 척근을 시장 후보로 그렇게 공천을 하는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되니까 저 총체적으로 우리 이 주민들이 정말 어리둥절하게 되고 그러면은 우리 창원시는 앞으로 어디로 가느냐 하고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꼭 여러분의 부름을 받아서 당선되어서 제가 하고 있던 모든 일을 제 손으로 반드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자, 네 분 입후보 예정자께서 토론을 마치셨고요. 출마 해변부터 마무리 발언까지 긴 시간 말씀 감사드리고